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덩치가 큰 반도체 종목 잘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점심때쯤에 잠깐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반도체 업종에서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형주, 소형주로까지 낙수효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긴 종목들 지금 상황 어떠신가요?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 시각에는요, 어떻게 시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1.96% 상승해 2,54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는 48.81포인트 상승입니다. 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아주 좋습니다. 2,500선을 돌파하고요. 현재도 계속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입니다. 오늘 기관과 개인이 매도를 하고요. 개인 1,656억 원, 기관 1,437억 원 매도입니다. 외국인 사주고 있습니다. 3,388억 원 매수입니다. 이제 코스피 상위주들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LG화학 빼고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GM의 전기차 배터리 리콜 소식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4.11% 하락해 6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투톱 외국인 매수세에 오늘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선을 넘은 뒤 지금 7만 원까지 갈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4.59% 상승한 6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9%를 넘었습니다. 9.03% 상승한 현재가 9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 서프라이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총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현대차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41% 상승해 1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셀트리온 약세,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리콜 소식에 많이 하락합니다. 3.09% 하락해 현재가 4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네, 0.94% 상승한 84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7.9포인트 상승입니다. 네, 하루간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같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중반부 접어들면서 하락 압력 받은 모습이고요. 현재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 매수합니다. 기관 943억 원, 외국인 1,016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 1,66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시젠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2.93% 상승한 23만 1,6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06% 하락한 16만 6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92% 하락해 14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종목 중에 SK머티리얼즈가 올라왔습니다. 8.75% 상승해서 25만 4,7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필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오늘은 이주연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실 수 있는 곳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오늘 두 분의 전문위원님들 이름을 넣어서 서울경제TV 이주현, 서울경제TV 박원재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찍고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고요.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빨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와 있는데요. 한진칼이고요. 매수가 78,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은 진짜 아마도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박원재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한진칼은 오늘 아침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산업이 오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죠.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걸로. 궁극적으로는 국적 항공은 국책 산업입니다. 아마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대한해운을 파산시킴으로 해서 지금 해운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아마 학습 효과가 나타난 것 같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 쪽은 무조건 수혜입니다. 사실은 답이 없던 상황에서 이제 살아난 거니까 수혜고, 대한항공 쪽은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과연 화물 소송은 견조한데 특히 이제 여객 수요가 언제 회복될 수 있느냐. 특히나 지금 팬데믹 상황이 재차 확산 일로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오늘 이슈 첫날이기 때문에 한진칼까지 봤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간 기업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한진칼은 경영권 이슈를 KCGI가 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산은에서 조원태 회장 쪽에 백기사 역할을 한다면 사실 경영권 분쟁은 끝납니다. 근데 산업은행에서 표명하기는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싱겁게 끝난다면 한진칼은 지금 경영권 분쟁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매수 단가에서 제법 수익이 났는데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뭐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유제약이고요. 매수가 14,350원에 비중 5%입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시죠. 네. 유유제약은 이제 뭐 치매 관련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14,350원 지금 조정은 충분히 잘 받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조정 나오면서 저점 만든 가격대가 12,500원 정도가 돼요. 이 가격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이중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9월 달부터 이렇게 조정받던 추세대는 일단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21선 위에서의 이제 안착하는 흐름인데 올라온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정도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번 더 이제 좀 부각이 되면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16,500원에서 17,000원대 매물대 굉장히 강하고요. 거기 올라왔다 다시 조정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거기서 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는 그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유제약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로 종목별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제가 예스24 구매해서 네. 요거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요. 네, 예스24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저 매수가가 네. 예스24가 지금 14,500원 구간 지나고 있거든요. 17,850원에 구매했고요. 네네네. 비중이 37.49%? 37% 정도 좀 네. 조금 물타기 하셨나 봐요. 박원지 제가 전문위원님께 물타기를 여쭤볼게요. 몰라서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박원지 전문위원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를 아주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게 1월 달에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싼 가격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고요. 네. 여전히 카뱅 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투자 네. 아이디어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년도에 이제 카뱅이 상장을 하면은 네. 지분법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워낙 그 지분법 평가가 커요. 한 2% 정도, 1.9% 정도 갖고 있을 텐데 네. 카뱅이 지금 장외에서 한 40조 정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 2% 하면 한 8천억 정도 평가액인데 사실 예스24는 뭐 온라인 책 서적 판매하고 이러는 거니까 본업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데 네.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값을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2,500억이니까 네. 뭐 그런 아이디어죠. 반만 반영해도 4천억 아니냐? 네. 그럼 뭐 2만 5천 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얼마나 반영될지는 그때 상장할 때 봐야 되는데 이게 그때 IPO 분위기랑 이게 다 맞물려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틀림없이 네. 평가액은 반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취득가 이상에서 수익 실현할 확률은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네. 다만 한 4, 5개월은 기다려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지금은 카뱅이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아마 12,000원에서 한 18,000원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네. 제가 이 시점에서 네. 물타기를 해서 하는 거는 어떨까요? 뭐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닌데 37%면 한 종목에 충분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 아. 주식은 네. 100%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가고 아마 실현될 확률도 많아 보이는데 네네. 이런 아이디어보다 훨씬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4, 5개월 동안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물 타는 거는 요새 뭐 반도체 이쪽이 좋으니까 네. 뭐 이쪽에 조금 더 비중 없으실 테니까 그쪽 넣는 걸로 하고 네. 예스24는 37% 비중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더 이게 제가 중간에 매도를 할까 요 생각도 했거든요. 그냥 이 종목은요. 네.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까지 갖고 가세요. 그냥 가지고 네, 갈까요? 상장하는 날 파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략을 이렇게 말씀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예스24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우린 기계예요. 우림기계 매수가 비중은요? 5,280원이랑 비중은 30%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림기계는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풍력 쪽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런 거 듣고 넣었어요. 네. 지금 우림기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이제 후발주로 좀 바닥권에서 출발을 최근에 이제 한 종목인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면
이게 월봉인데요, 차트가. 이 하락 트렌드 안에서의 지금 주가 움직임이거든요. 네. 선생님, 이거는 테마적인 성격으로, 단기적인 성격으로 접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가를 조금 잡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는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5,280원이니까 5,300원 정도면 네. 그 정도가 딱 지금 1차적인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를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켜주는 모습이고, 만약 이 트렌드 지켜준다고 하면 내일쯤 시세가 한번 나와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선생님 매수가 부근에서 5,300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이 그어놓은 추세선 보이시죠? 네. 예, 이 선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러 올 수도 있어요. 그때 15%를 매수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디쯤에서요? 한 5,000원 이하, 한 4,800원에서 9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4,800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요? 네네. 이제 5,300원 올랐다 조정 나올 때, 그러니까 위에서 야. 한번 팔고 비중을 줄이고 네.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만약 5,300 그냥 뚫어버리고 간다. 네. 그러면 절반을 지금 비중 30%의 테마주에 좀 약간 고점에 물리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번 정리 절반 해주고 남은 비중 15% 정도만 시세를 누리시는데 너무 큰 기대 수익 갖지 마시고요. 네. 보시면 지금 고점권에서 이렇게 막 박스권 만들었던 부분 보이시죠? 네네. 많이 가면 한 6,000원이다 생각을 하시고 네네. 한 5,500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림기계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 계속 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경동 나비엔이요. 경동 나비의 매수가 비중은요? 네, 56,000원에 25%예요. 56,000원에 25%도 겨울이 되니까 이 종목이 생각이 듭니다. 박원재 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경동나비엔을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 저는 한참 됐어요. 여름쯤에 매수하셨나요? 네, 저 한 6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도 매도를 안 했었거든요. 네. 혹시 이제 경동나비엔 들어가신 이유가 네, 어떤 연유로 들어가셨죠? 친환경 관련주고 뉴딜 정책에 거기에 음, 포함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맞아요. 그러시면은 어차피 단기간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시죠? 네, 네. 그러시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동나비엔의 주 핵심은 이게 이제 보일러하고 친환경 보일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수기. 온수기는 미국에서 인기가 많고요. 이제 네. 국내에는 이제 린나이가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국내에는 거의 과전 접주율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네, 중국이 문제였는데 중국이 이제 공장을 투자를 다 끝냈고 네, 중국은 석탄을 다 떼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쪽이 네. 빠르게 이제 이 친환경 보일러 쪽으로 가는데 그동안에는 그 LNG 보급이 안 돼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좀 풀릴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게 한 2, 3년 됐는데 그게 내년부터 좀 회수 구간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경동나비에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지금까지는 2년 동안 중국에 투자한 게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게 터지면은 제법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중국 시장에서 잘 되면은 프리미엄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만 이렇게 아주 최근에 주가가 호재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빠른데 네. 이게 다른 쪽처럼 이렇게 빨리 반영이 될지 좀 서서히 반영될지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올겨울에 혹시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간다면은 아마 주가 반응도 굉장히 빠르게 반영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본다면 직전 고점인 73,000원은 아마 무난히 넘기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아, 예. 근데 요새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어떤 주식이나 좀 갖고 계시면 지루합니다. 그냥 한 아, 3, 예. 4개월 이렇게 옆으로 쭉 횡보 중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바닥 다지는 중이고 이제 이게 겨울 용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이 겨울에 얼마나 이제 보일러 설치를 하나 이게 좀 봐야 돼요. 뭐 미국 쪽 온수 보일러는 확실하고요. 국내 쪽도 확실한데 승부는 네.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은 굉장히 좀 업사이드가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갖고 가 보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상황 투자하십시오. 네. 네, 경동 나비엔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서희건설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02원에 매수했고요. 네. 한 20%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주연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매수 굉장히 잘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좀 매입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구나. 예.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본전은 넘었는데 네. 이걸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될 건지 자, 그걸 일단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뭐 회사 가치로 보면 뭐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건설주들 대부분 다 이제 저 PBR 관련 주들이고 퍼도 굉장히 이제 낮게 측정이 되죠. 실적이 작년도에 나온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작년만큼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이상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뭐 수주하고 있는 물량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이쪽 섹터들도 괜찮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건설주 중에서 서희건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총이 2,600억 정도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봐도 지금 뭐 1,200원대니까 한 2,000원 이상 주가가 유지가 돼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한 매물대들이 앞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움직였던 요 변동폭 정도를 이번에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생각을 해본다 하면요. 1,450원에서 1,500원대 밴드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건설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번에 N자 상승으로 한 1,600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뭐 섹터적인 부분이나 시장의 흐름이나 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나쁘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1,4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일단 보유하시는 관점 가시고요. 1,400원 위로부터는 이제 매도 시점으로 분할로 좀 정리를 해가시는 관점 한번 취해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도 안 올랐다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이제 좀 소외 섹터였잖아요. 건설 섹터 같은 네. 경우는. 그리고 뭐 크게 뭐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있던 섹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다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자동차 섹터들 많이 좋아졌죠. 중공업 sek터들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해운주들도 좋아지고 있고 건설주들 그러니까 기존에 기간 산업을 하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굴뚝 사업을 해왔던 종목들이 그동안 좀 많이 소외돼 있던 그런 섹터들 내에서 주가들이 현재 보면 바닥권에서 좀 괜찮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이제부터는 크게 뭐 걱정하실 정도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든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음봉으로 흔드는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 상승 트렌드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한번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00원대에서 일단은 한 반 정도 팔고 나머지 반은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화 다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셀테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91,000원에 20%입니다. 91,000원에 20%. 자, 혹시 저희 지금 전화 주셨을 때 다른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예? SK 하이닉스. 예. 네, SK 하이닉스로 접수를 해 주셨죠? 예, 저희가 예, 좀 맞습니다. 달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매수가 비중은 그대로인가요? 81,000원에 네. 20%야. 81,000원에 20% 비중입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한데 박원재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진단해 주실지 전화 넘겨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세가 폭발하는데 축하드리고요. 하이닉스는 얼마까지 갖고 갈 생각이세요? 이거요? 네, 한 11만 원이나. 11만 원이요. 예. 11만 원이면은 역사적 고점을 뚫는 가격이에요. 예. 역사적 고점이 10만 6천 원인데 예.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돼요. 한 가지 측면은 영업이익은 과거 좋았을 때 20조까지는 않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영업이익이 20조 나기는 어려워요. 아마 추정치로 나왔을 때 분기당 한 2.5, 한 10조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슈팅을 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는 거예요. 한국 반도체를 삼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이제 막 사들어오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이닉스를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간다. 아니면은 전고점이 고비다. 이거 말하기가 굉장히 지금 예측이 까다로운 상황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끊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 수준은 한 10만 원 초반대 가면은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외국인이 뭐 계속 환 플레이를 해서 계속 산다면 뚫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의 반도체 호황은 다 얘기하지만 4, 4분기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0만 원 선에서 한번 10% 정도는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 톰은 10만 원에 팔을까요? 반 정도만 한번 이익 실현해 보세요. 예. 20% 비중이니까 항상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반 실현해 놓고 반은 지켜본다.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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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혹시 예, 그 지금 안녕하세요. TV가 켜져 있나요? 예. 네, TV는 껐어요. 꺼주시고요. 껐습니다. 전화로만 통화하실게요. 예, 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기아차인데 네네. 47,100원이네, 이게 보니까. 47,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10%예. 10%. 지금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아차 수익 엄청 좋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기아자동차 예. 이거 선생님 혹시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해두셨어요? 그만 괜찮을 거라 해서 장기적으로 붙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들어오신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비중이 지금이 딱 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고점을 한번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기아차는 지금 보시면 추세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에 상단 부분에 이제 좀 도달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추세가 상승각을 계속 이제 높이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추세대를 이렇게 이제 그어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한번 저항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어저께 저항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세를 단기적인 추세 흐름을 보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일단 길게 보고 계시니까 좀 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아차가 66,000원까지 65,000원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 올라가면 비중을 갖다가 좀 분할로 축소를 해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좀 더 사도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 더 사지 마시고요. 예. 만약에 기아 자동차가 음봉으로 쭉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62,000원부터 해서 조정이 한 10% 정도 나오면 13에서 14% 정도 나오면 그때는 매수 관점 접근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 조정 안 나오면 매수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요, 전망 좋게 보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유니온이요. 유니온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9,800원에 20%요. 9,800원에 20%.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9,800원에 20%시면은 이제 지난 8월경에 들어가신 건가요? 한 8월 말인가 9월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혹시 들어가게 된 사유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그게 히트를 그걸로 해서 미국하고 그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맞아요. 유니온은 기본적으로 뭐 페라이트나 뭐 히토류 뭐 이런 관련이라서 네네. 항상 시장 이슈를 뭐 히토류할 테마 뭐 이렇게 이제 움직였던 주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테마는 한번 그 흐름이 꺾여서 이제 꺾이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걸 나올 수 있는 못했어요. 게 이런 종목은 21선이 꺾일 때 예. 일단 대응을 바로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본업 자체는 이게 그냥 과거 업력을 보면은 성장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되고, 그렇다고 뭐 아주 비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주식은 성장이 없으면은 여간에서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다만 유니온은 이제 히토류 관련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2010년도에 한번 그렇게 움직였고요. 2012년부터 19년까지 8년에 걸쳐서 그냥 4,000원에서 6,000원 박스를 그리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뭐 대북 이슈나 뭐 이렇게 히토류 터지면서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게 이제 기준선 꺾고 내려왔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걸 손절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교체하시는 거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기회비용 이건 언제 오를지 정말 전망이 어렵거든요. 네네. 종목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에 그냥 지금 바로 바꾸는 게 낫나요? 네, 이건 뭐 언제 움직일지 예측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모멘텀이 떨어져서 네. 직전에 이제 21선 꺾일 때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흐르면 이게 몇 개월 동안 옆으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시장은 계속 좋은 시장이라서 지금 네. 뭐 돌아가면서 그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시세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또 만회가 금방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손절을 해야 되겠네요. 예, 뭐 편안하게 한번 굳은 마음을 결심을 못하면
이게 뭐 서로 올라가더라도 네네. 바꾼 종목에서 또 올라가도 되는 거니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손절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왔고 신풍제약입니다. 매수가 12만 6천 원에 비중 30%.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제가 봤을 때 그 대한민국에서 주가를 움직이시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면 신풍제약에 있으신 분들이 대한민국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뭐 거의 뭐 20배 가까이 주가 바닥권에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19라는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대단한 이슈기도 했지만 20배 정도 상승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쉽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매도 관점으로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탈출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물리게 될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공략을 하신 부분이라면요, 제 생각에 매수하신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14만 원 오늘 아침에 시세가 이제 보면 앞에 11월 달에 박스권 만들던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밀렸거든요. 상당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저점 구간인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12만 6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단기적으로 상승 트렌드는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4만 원, 14만 1천 원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죠. 지금 2,541.58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1.19% 상승한 구간이고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처음에 갭상승 출발로 출발을 했습니다. 2,507포인트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연고점 높여가고 있고요. 지금은 2,541.58포인트 지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두드러집니다. 3,722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입니다. 개인 1,624억 원, 기관은 1,84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빨간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죠. 4.59% 상승해서 66,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점점 상승 탄력을 더욱더 높여갑니다. 9.14% 상승한 SK하이닉스 9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61%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LG화학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배터리 부분 문제 때문에 3.83% 조정받고 있네요. 6위부터 10위 보시죠.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언택트 관련주 다소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SDI도 2.99% 조정받은 모습 4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13% 상승한 1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847.42포인트,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보다는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도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일단 흐름 이렇게 살펴보시고 수급으로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1,81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시면 CGN이 다시 코로나19 재확산에 2.76% 상승하면서 23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빨간불이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고 HLB도 오늘 1.18% 상승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0.93%, 그리고 SK머티리얼즈가 8.41%나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전망을 해주실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박원재 위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이 이달 들어서 완전히 달라졌죠. 거래소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말에 외국인이 거의 1조 가까운 폭탄 매물을 던지면서 굉장히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었어요. 저점을 낮추는 역 헤드앤숄더를 완성했다 그래가지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불과 보름밖에 안 되는데 2주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시장은 이렇게 항상 바뀝니다. 바뀌는 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황은 항상 맞을 때까지만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뀐 시황의 이제 대부분은 수급이 바뀌었다. 외국인들이 25조를 팔다가 현재 이달 들어서 오늘까지 해서 4조 한 7천억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매수세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항상 IMF 때 시장 개방 이후에 30에서 40% 지분을 왔다 갔다 했는데 25조 팔을 때 저스트 3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대로 25조를 살 확률이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거래소 대형주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아마 환율 플레이, 빗달러 자산에 대한 플레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있었죠. 주식시장에서 횡보는 에너지 응축 기관이다. 이 지난 10년 동안 상장 기업들이 돈을 안 번 게 아닙니다. 항상 영업이익으로 100억에서 160조까지 영업이익을 벌어서 내부 유보로 쌓아놨었는데 지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못 찍었지만 자산 계정, 자본 계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쌓인 자산이 많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배당 재원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체력이 탄탄합니다.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일선상의 영업이익보다도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2주 사고 끝날 거면은 이렇게 들어올 확률은 대단히 떨어집니다. 다만 과거에는 반도체만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반도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 자동차 출발을 했죠. 화학 출발했죠. 그 다음에 중간재인 철강, 기계 이런 거 다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IT가 시세 출발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굉장히 빨라요. 이게 간달해서 여기서 하이닉스가 9% 갔는데 내일도 9% 가고 이렇게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음에 돌아갈 때가 많아요. 또 성장주도 멈추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2차전지가 주말에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오늘 심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가치주다 하면 또 성장주가 가지 않으면 지금 풀린 유동성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이걸 뒤쫓아가서 쫓아다니면 맨날 뒤쫓아다녀서 또 물립니다. 내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웬만한 종목들은 다 순서가 오고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 순서만 잡아도 20, 30%입니다. 결코 작지 않으니까 내 차례를 기다리자. 다만 투자할 만한 종목에 꼭 투자하십시오.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는 건 우리가 돈 잘 버는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장은 움직이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주연 전문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장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500포인트를 저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갭 상승 출발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올린 그런 장이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 저점을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강하게 지금 상승을 했고 전고점 부근에서의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인 2,500포인트까지 넘어섰거든요. 저는 이제 신고가 돌파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600포인트까지 일단은 열어두시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700포인트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상승폭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신고가 갱신 잠시 하고 시장이 밀릴 가능성도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했으니까 와 지금부터 또 엄청 큰 상승이 나올 거다 생각하고 그날 막 이렇게 지르시지 마시고요. 거기서 조정이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 역시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안착을 잘 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가부터 상승을 시켜주면서 이평선 저항을 완전 다 벗겨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앞서 계속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정고점 부근이 878포인트, 880포인트, 890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도 코스닥도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전에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돌아오면 종목들 올라올 거니까요. 너무 상승하는 쪽으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우상향 흐름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매매 아이디어로서 괜찮은 부분들, 앞으로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저점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누리는 트레이딩도 노려보시면 괜찮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적인 매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침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저점 매수, 그러니까 종목들 지금 지수 관련된 종목들 대형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면 음봉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신다면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 며칠 새 시장 주도 섹터들을 본다면 언택트 관련주들은 조정받고 있고 컨택트 관련 주들이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 섹터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 좀 나왔기 때문에 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반도체, IT 섹터들 순환매 돌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만들어질 거니까 그쪽 섹터들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더 좋게 봐주셨고요. 그중에서도 괜찮은 종목 잘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된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 1.97% 올라서 2,543.03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도 0.98% 올라서 847.33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하락을 해서 지금 1,100원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1,109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봤고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겠습니다. 한성기업이고요. 매수가 9,930원에 비중 20%입니다. 박원재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한성기업을 이제 왜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원인을 묻고 싶은데 문자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모멘텀과 이제 실적 베이스 두 가지로 가는데 한성기업이 6, 7월 달에 굉장히 그 주가 상승이 가파랐어요. 가파랐고 그 이후에 쭉 떨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위험한 투자 방법이고요. 한성기업이 올랐던 거는 아마 뭐 미국 대선의 조 바이든 동문 이슈, 그다음에 뭐 수산물 관련 업이니까 이제 그거 혜택이 있다 이런 이슈로 올랐던 것 같은데요. 항상 본업을 보면은 한성기업은 지난 20년 동안 2001년부터 그냥 업황이 항상 그만했습니다.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딱 먹고 살 만큼인데 그러면 뭐 비싸냐? 비싸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500억 수준인데 문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뭐 이슈적으로 동문 뭐 이런 거 외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은 2010년부터 2020년 이번 상승 직전까지 11년을 그냥 우하향했습니다. 영업은 항상 그만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랐다는 게 뭐 바이든 동문 관련해서 이제 올랐다면 바이든이 당선 후보자가 되고 당선인이 됐는데 그럼 이건 더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좀 넌센스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다시 모멘텀을 못 만나면 몇 년 동안 이 가격대에서 놀 수도 있고요.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시장 좋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잡을 만한 종목이 너무 많고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종목에 있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가보시죠. 이번에는 코스 메카코리아 매수가 12,90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주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적정한 선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 주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종 대비해서 보게 되면 조금 저평가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폭발적으로 회사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천억 정도에서의 매출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소비가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괜찮아진다면 올라갈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부터 주가가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죠. 그리고 섹터고 지금 화장품 섹터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노리고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12,300원 정도 잡아보시고요. 지금 단기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14,500원대에 매물을 빼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반등 흐름 나온다 하면 전고점 부근인 한 15,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세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보았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박원재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밥 60분의 승부,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